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빅식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사는 원래 여러 가지,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적극적인 개입자로서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혹은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교육학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근데 빅식스는 교육학에서의 조력자보다 훨씬 더 강한 개념의 조력자. 그야말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의 교사. 이게 이제 빅식스가 원하는 교사상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나 빅식스처럼 창의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목표로 나가는데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는 거죠. 아이들이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로 도와주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실제 수업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여기 최저생계비로 한 달 살아남기라는 과제가 있어요. 이 과제가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요 최저생계비 요 어떤 한 가구의 현재의 생활비를 보여주고 그리고 최저생계비로 다시 구성해보는 그런 과제예요. 여기서 이제 그 빈곤층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이제 써라 이렇게 이제 과제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제 해결을 위해 알아야 할 낱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의 낱말 중에서 4개를 골라 표시해보라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한 10 몇 개 정도의 단어들이 있는데 교사들은 눈에 딱 보여요.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지. 왜냐하면 여기서 선택한 단어를 가지고 정보를 찾고 이걸 조합해서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아이들이 쓸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 결과물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그래서 정성 들여서 해야 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교사 눈에는 보이지만 아이가 엉뚱한 단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그 단어를 선택했는지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걸러져서 다행히 아이가 최적의 단어 4개를 선택하게 된다면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얘기를 듣고 자기 논리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슷비슷하게 맞춰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거에 대해서 교사가 이 단어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식의 발언들은 안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교사가 그 말을 해주길 기다려요. 이 단어가 좋지 않을까? 저 단어가 좋지 않을까? 혹은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 기다려요. 근데 자기가 선택한 단어로 결과물을 내고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자기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다음 시간엔 아이가 안 기다려요. 그걸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사는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아이 자신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이제 서로 긴장해서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긴장하게 돼요. 아이 뇌가. 이제 겉으로는 아주 많이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수업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요.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반하고 그렇지 않은 반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선생님께서는 특히 이제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빼먹은 게 있다면 다시 한번 해봐라. 한 번 더 봐라. 이런 식의 이제 조언들이나 이런 걸 해줄 수가 있겠는데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는 특히 철저하게 조력자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그 시간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음 시간에 더 나아질 거예요. 아이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라.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조력자로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이 정보 전문가예요. 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력자도 뭔가 도울 수 있는 건 있어야 되는 거죠. 조력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보 기술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교사 스스로 정보 기술을 잘 탐색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인터넷 검색에 대한 기본, 그리고 검색의 사용,
뭐 구글 같은 데 들어가면 고급 검색, 그리고 연산자 사용, 도서관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이해는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께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저는 좀 시간이 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정보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이제 뭐 말씀드리는 것도 참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진 않을 건데 선생님들께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검색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문 사이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 멀티미디어 정보가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뒷부분에 멀티미디어 해서 튼튼대장 만들기라는 과제가 있으면 멀티미디어의 한국영양학회, 보건복지 어린 사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의 그 전문 사이트가 나가는데, 이때마다 선생님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수업 전에 들어가 보셔야 돼요. 들어가 보셔서 여기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아이들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고 정보들을 샅샅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사전에 확인하고 있어야 수업 시간에 착오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는 전문 사이트들은 이제 연구원들이 다 돌아가서 확인한 사이트이긴 해요. 그렇지만 연구원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고급 전문 사이트를 알고 있다면 이제 그것이 굉장히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웹스핑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어떻게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면 늘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매 차시 뭐 5개 정도의 멀티미디어 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것만 제대로 다 하셔도 사실은 이제 1년 이렇게 지나면 굉장한 정보가 축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전문 사이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잘 피부로 안 와 닿으실 수 있는데, 저희들 4학년 교재에 물방울의 여행이라는 과제가 있어요. 거기 이제 구름의 일생을 가지고 동화를 쓰는 과제인데, 그 과제에 이제 구름의 일생에 대해서 쓰려면 구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애들이 다 나와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러면 구름의 종류와 구름이 하는 일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학원에 온 아이들이랑 저희 학원을 몇 개월 이상 다닌 애들이 검색어 사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물방울의 여행해서 구름 알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생님 뭐 지시했어요, 검색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구름을 쳐요. 구름 쳐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 그러면 뭐 뭉게구름 같이 예쁜 내 친구 얼굴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엄청 많이 나오죠. 클릭 한 번이 이제 굉장히 생명인데, 근데 우리 애들은 기상청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전에 과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전문 사이트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구름에 대해서 잘 알려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야 될까 해서 애들이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그 이전에 이제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설계 과정이 반드시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기상청을 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구름 해서 쭉 이렇게 계속 구름에 대해서 클릭해 본 애들하고 지금 벌써 기상청 들어가서 찾아본 애들은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정보의 질이나 양 모든 것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문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급 정보를 혹은 전문 사이트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게 이제 특히 요즘 시대에 훨씬 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업 전에 전문 사이트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전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죠. 교사는 전문 사이트를 이리저리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이 적절히 판단을 하셔서 전문 사이트를 알려줄 수도 있고, 수업 중에,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이런 데가 있다라고 정보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아이들이 이제 다음에 혹시 학교에서라도 숙제를 하게 될 수 있고, 다른 걸로든지 얼마든지 구름의 종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상청에 들어가면 구름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정보가 있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다른 교과 연계 과정의 숙제나 수행평가를 하는데 전문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와서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거기는 고급 정보가 별로 없어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이트를 추천해 주더라. 굉장히 많이 변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니까 전문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되도록 지식인 검색은 이용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저희들은 이건 철저하게 지키는데 교사들도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저희들이 수업 전에 한 번씩 맞춰볼 때 이건 사이트에 들어가도 정보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어떤 과제에 따라서는 사이트가 없을 수도 있고 사이트에 들어가도 딱 맞는 정보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초등학생들은 딱 맞는 정보가 없으면 그걸 유추해서 끌어내는 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까? 그럼 지식인 검색에서 훨씬 더 유용한 정보가 있던데 이번 한 번만 이용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지식인 검색은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예요. 지식인 검색은 그야말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아무리 내공을 걸었지만 그게 이제 신뢰도가 아주 높다. 그리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정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믿고 갔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식인의 이상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 문제가 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지식인 검색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전문 사이트 못 들어갑니다. 아이들도 맞아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검색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둘러보는 것이 매우 귀찮거든요. 지식인 검색 한번 하면 거기에 답이 쭉쭉쭉 나와 있는데, 미진 하나만 나와 있는데, 거기서 뭐하러 연산자까지 사용하고, 고급 검색 사용하고 하면서 뭐 정보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빈약하게나마 그거 보고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안 찾으려고 해요. 지식인 검색 한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계속 지식인 검색만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이들의 검색 능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급 정보도 아니고 반드시 여러 가지 검색어를 이용해서 검색해보게 하시고 그래도 안 나오면 차라리 전문 사이트를 가르쳐 주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 사이트는 한 번 알고 있으면 다음에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당장 제가 뭐 폭력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성폭력 연구소를 가르쳐 준다 해서 애들이 그 전문 사이트를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근데 다음에 검색을 이용해서 그 전문 사이트를 찾을 수 있어요. 이제 한번 들어봤으니까 어떤 검색을 이용하면 어떤 사이트가 나오겠구나 하는 감 정도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지식인 검색을 이용하면 아이들이 요약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식인 검색은 이미 요약되어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미 요약한 정보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만 보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요약 능력 떨어뜨린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식인 검색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아이들이 평소에 지식인 검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문 사이트 검색이나 검색어를 사용한 검색이랑 지식인 검색을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근데 이제 선생님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편하면 안 될까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 되도록 우리가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도 지식인 검색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당연히 빅6는 논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논술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선생님들께서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영어 수학은 뭐 정보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영어 수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렇게 또 영어 수학 선생님들한테 혼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보의 질이나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는 조금씩 변하긴 하겠지만 그런 건데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언어라면 언어가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의 내용이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글쓰기가 좋은 글쓰기다 이런 것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다뤄야 되는 내용, 들어야 되는 예 이런 것들이 아주 달라지죠.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최신의 그리고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변하잖아요. 시사, 이제 흔히 말하는 시사인데 특히 시사를 아무리 초등학교 선생님이지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토론 시간에 특히 아이들이 시사 예를 들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선생님이 그 예를 들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두 개 다 선생님이 계속 시사나 이런 논술 정보에 민감해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토론 시간에 천성산이 어떻고 새만금이 어떻고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한 주제가 나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아이가 제대로 맥을 잡아서 얘기를 하는지 이 예가 이 주제에 맞는 건지 선생님 전혀 모르시겠죠.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하루에 신문 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지 어떤 현상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론의 내용은 뭐 그게 그거다. 예를 들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다. 그런데 들어야 되는 예는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면 뭐 7등이 네가 한 말은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런 예에 적용되니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서 좋고 자기 생각이 확인을 받아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최신의 시사 정보에 민감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차피 논술이라는 것이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그걸 이제 글로 쓰는 거잖아요. 뭐 대안까지 내면 좋지만 초등학생 수준에서 대안을 내긴 힘들고 사회 현상은 어차피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한 가지 해석을 주입받는 것이 아니에요. 논술 학원이라는 것은 다양한 해석거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아이가 어떤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이제 논리적으로 맞춰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석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초등이라고 해도 묵직한 좀 사회학 서적이나 철학책들 보셔야 논술 교사로서 이제 제대로 된 소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논술 교사로서 아주 이건 기본인데 대입 기출 문제 반드시 보십시오. 왜냐하면 대입 기출 문제가 입시 위주의 교육 이런 거를 지향하자 이런 의미에서 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대입 기출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회자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입 기출 문제는 각 대학들이 자존심을 걸고 낸 문제입니다. 굉장히 고급 문제들이죠. 2007년 고려대학교에서 뭐 환경 문제를 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뭐 2007년에 이화여대에서 어떤 문제를 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대입 기출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어떤 초등을 지도할 때 논술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대입 기출 문제를 반드시 보시고 뭐 선생님께서 연구해서 막 쓰고 그렇게까지 안 하시더라도 반드시 해설판이라도 보십시오. 제가 이제 강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때는 대입 기출 문제를 반드시 3개 이상 풀어서 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감을 잡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못하니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대입 기출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이제 수행평가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아마 우리 교재에 자신감 훨씬 더 생기실 거예요. 수행평가를 잘 해결하도록 저희 이제 이 교재가 만들어져 있어요. 수행성이란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 수행평가가 나온 이유가, 아이들이 암기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좀 수행성, 그야말로 이제 행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자 해서 수행평가가 생긴 거고, 그렇게 이제 본다면 저희 이념과 크게 배치되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수행평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보셔야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면 어떤 문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한테 이번 시간에 이 과제에서는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주면 좋겠네. 이런 맥락이 서시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반드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선생님들께서 감정 조율을 해주셔야 돼요. 감정 조율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 시기에는 인지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수업, 이 부분이 수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들 간의 친밀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사이의 알력, 이런 게 굉장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남학생, 여학생이 섞여 있는 수업에서는 괜찮은데 여학생끼리 수업을 한다든지 남학생끼리 수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제 보이지 않는 미묘한 서열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선생님들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아이는, 요즘 아이들은 엄마한테 가서 다 얘기를 하는데 뭐 전혀 엄마가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들끼리 같이 의논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누가 전화를 받더라도 그 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 이제 공유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와서 초등 고학년 시기에 다 사춘기를 겪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3명이 수업할 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3명이 수업할 때는 반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1명이 더 들어오든지 이제 아니면 1명이 나가게 돼 있어요. 꼭. 이건 이제 제가 학원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똘똘한 여학생 3명이 있었어요. 이제 여학생 3명이 되게 잘하고 다들 과제도 매우 훌륭하게 하고 아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자애 1명이 그만뒀어요. 교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왜 그러나, 왜냐면 뭐 책을 안 읽고 온다든지 이렇게 휴원을 할 애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아주 재밌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너무 의아해서 제가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학부모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만 선생님이 싫어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이 편애를 하시진 않았는데 다른 두 아이에 비해서 얘가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그거 가지고는 몇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자기는 느끼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느끼지 못하는데 아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감정 상태로 아이를 대하는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고, 근데 뭐 아이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선생님은 반드시 이제 아이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아시고, 교사잖아요. 교사로서 좀 아이들한테 바르게 자기를 좀 다스리시고, 이기적인 행동이나 얌체 같은 행동이나 그런 걸 하더라도 이제 좀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더 정서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사실 뭐 조력자, 정보 전문가, 논술 전문가 이런 거는 누구나 될 수 있잖아요. 노력하면 이제 뭐 조금만 더 보면, 수업 시간 2시간 전에만 준비하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감정을 아이들끼리 서로 조율해주고 선생님들이 아이를 좀 품어주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